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투자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가 모멘텀, 성장성이 있고, 두 번째는 가치 투자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측에 있는 가치 투자를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성장성과 모멘텀이 있는 투자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흔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성장하는 산업, 즉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자율주행, 전기차, 수소차, 이런 산업들이 모두 성장성, 모멘텀 투자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가치 투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성장성은 없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가치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매수한 종목 중에 예시를 들자면 코카콜라가 될 수가 있죠. 특별히 음료를 만드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은 있진 않지만 꾸준할 수 있는 기업이란 말이죠. 그리고 국내 기업의 예시를 들자면 통신업계, SK텔레콤이라든지 LGU+, 이런 기업들이 될 수 있고, 또 한국전력은 유틸리티 기업으로서 실적이 좋고 나쁠 수는 있지만 망할 수 있는 산업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모멘텀, 성장성 투자와 가치 투자, 이렇게 나뉘어서 종목을 선정해야 되고 투자를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차이점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PER이라고 하죠.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 모멘텀,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PER이 조금 높게 설정이 되어 있고, 가치 투자에 적합한 종목들은 PER이 다소 낮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도 있고,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를 선호하는데, 그런데 저는 국내 증시에서는 가치 투자를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종목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의 경우에는 모멘텀, 성장성과 가치 투자, 이 두 가지 전략을 섞어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최근에 언택트 시대가 활성화되고 아무리 코로나 치료제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언택트의 시대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고 저 또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앞으로도 꾸준히 언택트 산업들은 발전돼 나갈 것이고, 언택트 산업 중에서도 게임 산업이죠.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 더욱 시장성이 커질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한한령 사태로 인한 중국 내 게임 판호 발급 불가,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중국 진출이 지속적으로 제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한국으로 방한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행여나 한한령 사태가 해제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게임 기업들이 중국에도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린 언택트 산업과 게임의 성장성, 이 부분과 모멘텀이죠.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이런 다양한 측면을 생각했을 때 게임 산업에 투자해보면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면, 우리가 산업을 골랐단 말이죠. 게임 산업으로. 그럼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게임 산업에는 다양한 종목들이 있어요. NC소프트, 카카오게임즈, 넷마블, 펄어비스, 웹젠, 수많은 게임 업종이 있고, 그 게임 업종 내에서도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이때 저는 앞서서 말씀드린 가치 투자, 기업의 가치를 비교하면서 종목을 골라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을 정했고 종목을 여러 개 나열했을 때 이 내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는지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는 대장주. 저는 대장주를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자동차 종목을 매수한다면 현대차, 그리고 여행주를 매수한다면 하나투어, 이런 식으로 모든 산업들의 대장주가 있고, 이 대장주를 첫 번째로 매수를 고려합니다. 그런데 이 대장주 같은 경우에 워낙 시가총액이 높고 무거울 경우에는 꼭 대장주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종목들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종목들을 고를 때 무작정 고를 수는 없죠. 이 종목들을 고르는 기준은 PER을 확인하거든요. PER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로 주당 수익 비율,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갑자기 글이 많아져서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듣고 흘리셔도 되고 결론만 아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PER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게 되거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식을 하나로 합쳐서 계산을 해보면 PER은 주가와 주식수를 곱한 뒤에 단기 순이익으로 나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PER 같은 경우에 발행 주식수는 항상 동일하단 말이죠. 그래서 주식수는 제외를 하고 주가하고 단기 순이익, 이 두 가지만 확인해 본다면 내가 매수하려는 종목이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지 혹은 적정한 가치인지 확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가하고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비례관계에 놓여 있거든요. 어떤 기업이 단기 순이익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주가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PER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돈을 못 벌 때와 돈을 잘 벌 때 통상적으로 비슷한 PER을 유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10년 뒤에 수익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PER은 10년 전과 10년 뒤 드라마틱한 차이는 나지 않고, 이런 PER이 드라마틱한 차이를 보이기 위해서는 산업끼리 비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PER 같은 경우에는 산업마다 설정된 범위가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성장성이 풍부하고 모멘텀이 풍부한 업종들, 예를 들어서 제약 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인터넷, 카카오, 네이버 같은 기업들,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PER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워렌 버핏이 추구하는 가치 투자, 여기에 해당되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PER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산업을 정했고 게임 산업을 정했어요. 그리고 게임 산업 내에서도 종목을 여러 개 나열을 했는데 그 종목 내에서도 특별히 어떤 종목이 PER이 높게 설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그 종목에 대해서 고평가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 반대로 PER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면 같은 산업 내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검색을 많이 하는 네이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게임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NC소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고 여기 우측에 보시면 간단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여기 PER이라고 적혀 있죠. 33.95배. 지금 NC소프트의 PER은 약 40배 수준이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 동일업종 PER이라고 나와 있는데 눌러서 들어가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지 마시고 직접 여러분들이 산업을 선택했다면 하나하나씩 검색을 하시면서 확인하는 것이 더욱 자세하니까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NC소프트는 PER이 40배예요. 그리고 비빅 지수에 포함되어 있던 넷마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NC보다 조금 높죠. 약 68배로 되어 있고, 또 비빅 지수에 포함되어 있던 펄어비스를 확인해 보면 16배밖에 안 되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상장한 게임 기업 카카오 게임즈. 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285배로 되어 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게임 산업을 봤을 때 NC소프트와 넷마블, 펄어비스 이렇게 세 종목을 확인해 보니까 아무리 높아도 100배를 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285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지금도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카카오 게임즈가 하고 있는 사업이 고 PER을 부여할 수 있는 특별한 재료, 미래 가치가 있다면 같은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고 PER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위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르실 때 산업을 골랐고 여러 종목을 이렇게 산출해 내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공략해야 될 종목은 대장주가 될 수 있고, 대장주가 조금 무겁거나 크게 매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다른 종목들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 확인할 종목 내에서는 PER을 통해서 종목을 추려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같은 산업이고 저 PER이라고 해서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런 것을 나타내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산업 내에서 이 종목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내용은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내용을 토대로 주식수는 고정이니까 지우시고, 결국 순이익이 일정할 때 PER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고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고PER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약 바이오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셀트리온은 86배가 나와 있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약 132배네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뜨거운 종목 신풍제약 3800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PER이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 저평가되어 있다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는 고려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을 고려할 줄 알아야지 종목을 선정하는 눈이 더욱 넓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 한번 볼까요? 네이버는 약 69배, 그리고 비슷한 종목이죠. 카카오는 76배죠. 네이버하고 카카오 두 종목은 조금 비슷하네요. 자, 그럼 저 PER 종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통신주 SK텔레콤. 자, SK텔레콤 확인해 보시면 약 20배가 조금 안 되죠. 그리고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약 10배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PER이라는 것은 산업마다 설정된 범위가 다르고 그 산업마다 설정된 법이 내에서도 각 종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을 선택할 때 이 PER을 통해서 고평가가 되어 있는지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본인 나름대로 기준을 세울 수 있고 그 기준 내에서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유튜브 영상을 하루도 빠짐없이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석에는 조금은 쉬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영상은 오늘까지만 올리고요. 저도 조금 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추석 잘 보내시고요. 다시 화이팅한 모습으로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